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교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한인 일가족 3명도 포함됐습니다. 30대 부부와 이들의 3살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다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공격용 소총을 금지하고 총기 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가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주말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범인 체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타운 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높아진 렌트비로 인한 고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를 이전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업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는 4%, 그리고 1000만 달러 이상은 5.5%의 세금을 부과하는 맨션 텍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특별배상위원회가 흑인 주민들에게 인종차별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여러 인종 가운데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재무부가 국가 부도 사태인 채무 불이행을 경고하면서 정부 부채의 상한을 올려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의회 지도부에 협조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뒤에 초반 지지율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여러 성과를 더했다는 게 대통령실 자평입니다. 이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안보 군사 협력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미국 정부도 동맹국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강화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더 긴밀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1, 2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LA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의 2승 1패로 시리즈 전적 앞서 있습니다. 마이애미도 뉴욕 닉스의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피닉스와 덴버, 필라델피아와 보스턴은 각각 2승 2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5대2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와 다저스가 2024년도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개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1.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이른 아침 한때 흐렸지만 점차 맑아지고 있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5월 5일이었죠.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미국은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따로따로 있죠. 5월과 6월에. 그래도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로 기억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총기 난사 현장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껴안고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텍사스입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 총기 난사 현장에서 30대 한국계 부부와 3살 난 아들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종 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교회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이 현장에서 30대 한국계 부부 조모 씨와 강모 씨,
그리고 3살 배기 아들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자녀 5살 어린이도 크게 다쳐 치료 중입니다. 미국 국적 교민 가족인 이들은 주말 쇼핑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선 숨진 어머니가 다친 아시아계 어린이를 꼭 안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생존 어린이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I then saw a little boy about 4 or 5. I'm assuming it was a boy, it might have been a girl. I couldn't tell the sex. Fall out from under one of the victims. 총격 현장엔 추모 발길이 이어졌고 희생자들과 유족을 위로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We offer our sincere sympathy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We are praying for you and we share in your grief. 현지 경찰은 사살된 총격범 신원을 33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확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수백 건의 인종주의 관련 게시물을 올렸고 총격 당시엔 우익 암살단 문구가 새겨진 옷을 착용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증오범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입니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내 공공기관이 조기를 개항한 가운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강력한 총기 대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200건을 훌쩍 넘겼으며 총격과 관련해 모두 14,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텍사스주 달러스 아울렛 쇼핑몰에서 발생한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총격범이 보안회사의 직원으로 일했고 별도의 총기 훈련도 받았다고 CNN 방송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범으로 지목된 33살의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는 적어도 3곳 이상의 보안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근무 이력은 텍사스주 공공안전부가 관리하는 민간 경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가르시아는 2015년 텍사스에서 경비원이나 사설경원으로 정식으로 일하려면 거쳐야 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2018년도에는 6시간 과정에 총기 훈련까지 별도 이수했습니다. 이후 가르시아는 텍사스에서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2016년 4월 취득했고 해당 자격은 2020년 4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만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격범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정식으로 총기 훈련까지 받았다는 것은 그가 총기를 다루는데 능숙했음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가르시아가 사살된 뒤 현장에서 소총과 권총 등 다량의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텍사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그렉 에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총기 사건의 책임을 정신 문제로 돌렸습니다. 그렉 에벗 주지사는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신건강을 다루는 것이 총기 사건 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분노와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텍사스인들의 마음은 앨런과 함께한다라고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앨런의 아울렛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벗 주지사가 인터뷰에서 정신건강을 언급한 것은 총기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총기 옹호론자이기 때문인데요. 에벗 주지사가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최근 몇 년간 총기 규제를 풀면서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총격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5월이었죠. 유벨디의 로브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학생 19명, 교사 2명이 숨졌습니다. 그것도 텍사스 유벨디입니다. 텍사스는 2021년 9월부터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민이 별도의 면허를 발급받거나 훈련받지 않고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 중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연방의회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어제 공격용 무기와 전술 장비로 무장한 공격자가 쇼핑몰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이런 공격은 익숙해지기에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 미국 사회는 올해 약 200건의 대규모 총기 사건을 겪었다면서 14,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어린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총기 폭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회에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보편적인 신원 조회와 안전한 보관 장소 요구, 그리고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종료등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내게 보내달라고 의회에 재차 요청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연방 정보기관에 조기 개항도 지시했습니다. 현재 이 텍사스 총격 사건을 조사 중인 수사당국은 백인 우월주의, 이 용의자, 범인이 백인 우월주의 등 민족 관련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현재 계속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네오나치 관련 게시물을 상당히 많이 봤다 등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 북가주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가주 치코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 칼스테이 치코 캠퍼스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남녀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 총격으로 17세 여성이 숨졌고 다른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범인의 체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텍사스주 남단의 국경도시 브라운스빌에서는 어제 SUV 차량이 이민자 보호소 앞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7명이 사망하고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어제 오전 8시 30분경 이민자 보호소인 비숍 엘리케 센터 앞의 버스 정류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소 앞길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는 표지판이나 벤치가 없고 피해자들은 길가에 연석을 따라 앉아 버스를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비영리기관인 이민자 보호소 측은 현장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돌려본 결과 한 레인지로버 차량이 약 100피트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돌진해 버스 정류장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국적의 남성이라고도 전했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5월 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이른 아침 출근길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구름이 걷히면서 오후에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도는 상태입니다. 화요일인 내일과 모레 수요일까지 이틀 동안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나서 다소 흐린 날씨 보이겠고 지역에 따라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이틀간은 조금 더 떨어져서 낮 최고 기온이 7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6, 7도가량이나 크게 올라서 평균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6도, 52도, 해안 지역은 68도, 56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6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찬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운 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렌트비로 인한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일부 한인 비즈니스들은 렌트비를 미납하면서 비즈니스를 이전하거나 폐업까지 결정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메디컬 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한인 남성 최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메디컬 센터의 렌트비가 미납되면서 센터가 먼 곳으로 이전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 씨는 집에서 가까운 다른 메디컬 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최근 건물주들이 업소의 렌트비를 인상하면서 다른 메디컬 센터의 경우도 장기간 근무는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일단 휴직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업소들이 렌트비 인상으로 특히 업소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업소 렌트비를 내기가 빠듯해 렌트비 충당이 업주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즈니스들의 영업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건물주가 렌트비를 인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모어랜드 프로퍼티스의 케네스주 대표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건물주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자본 환원율이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에 매매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김봉현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에 따르면 팬데믹이 끝나가며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 비즈니스는 기금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3%에서 4% 정도로 해서 돈을 썼었는데 지금은 거의 10% 정도 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돈을 꺼내 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monthly pay도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렌트비 충당에 대한 고민으로 타운 내 비영리 단체의 업주들의 관련 상담 문의도 부쩍 늘었습니다. 타운 비즈니스들이 미납된 렌트비를 탕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수혜 자격은 2020년 이전에 설립되고 매출은 $500만 미만인 비즈니스로 한 업소당 최대 $15,000까지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사빈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매니저입니다.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꼭 들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렌트비가 이제 밀리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랜드로드가 드릴 수 있는 레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랜드로드 정보 자체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랜드로드 이름 아니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름이랑 컨택 정보, 세금을 아직 준비를 안 하셨으면 그거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KYCC가 신청을 도와주는 비즈니스 업주들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은 이달 24일까지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4월부터 LA에서 맨션 텍스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지난달 LA 시내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메저 ULA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LA시에서는 $500만 이상 부동산 거래 시에는 거래되는 부동산 시가의 4%를 그리고 $1,000만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추가로 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주택은 물론이고 아파트 건물이나 상가, 호텔 등 상업용 건물도 모두 해당됩니다. 조례 통과 후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LA 시내 고가의 맨션이나 상업용 건물을 급히 매물로 내놓는 셀러들이 늘어나면서 시행 직전인 지난 3월에는 LA 시내에서 $500만 이상 되는 고가의 주택과 콘도 매매가 무려 126건에 달했습니다. 맨션세가 시행되기 시작한 4월 달 들어서부터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LA 시내 $500만 넘는 고가의 주택 매매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4월에 브렌우드에서 $570만 주택 한 채가 매매가 이루어졌고 베니스 지역에서는 $750만 주택 한 채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2건의 매매에서 걷어들인 맨션세는 $52만 8천. 이 돈은 LA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시설 마련과 홈리스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맨션세 시행 전에 고가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팔아치우기 위해 건물 가격을 내렸던 셀러들은 4월 달이 되자마자 리스팅에서 프로퍼티를 모두 내리거나 리스팅 프라이스를 다시 올렸습니다. 한 달 새 LA 시내 고가의 부동산 매매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션세 부담을 둘러싸고 셀러와 바이어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맨션세는 보통 셀러가 내지만 셀러 측에서는 세금을 혼자 부담하는 것이 억울하다면서 부담하는 맨션세를 감안해서 바이어가 부동산을 좀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계약 성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LA시의 맨션세가 위헌이라면서 최근 소송이 제기됐는데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서 매매를 미루겠다는 셀러들도 많습니다.
맨션세가 위헌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지금까지 셀러에게 부과된 맨션세를 정부가 되돌려줘야 합니다. 고가 부동산 매매가 얼어붙으면서 맨션세를 통해서 세수를 마련해 홈리스 구제책에 사용하겠다는 LA시의 계획도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역대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6%가 매달 지출하는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56%는 3개월 내에 불필요한 비용을 없앴다라고 답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크레딧카드사나 유틸리티 회사들과 협상하고 가능한 지원을 통해 도움받을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시민권 신청서 작성 시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속여서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해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는 이민자에 대해 시민권 박탈은 물론이고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은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크루즈 미겔 아기나에 대해서 이민 사기 유죄 인정에 따른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시민권 허위 신청이 드러나면서 시민권이 박탈된 데 이어서 나온 법적인 처벌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아기나는 7월 시민권 신청서에 범죄 전력을 속이고 허위 답변을 한 뒤에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성범죄 전력과 체포되지 않은 범죄 전력에 대한 문항들이 모두 아니라고 답변한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한 것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 같은 사례처럼 성범죄나 다른 형사범죄 전력을 속이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인 폴스 헤이븐 작전을 강화해서 지난 2019년 이후 각종 성범죄 전력자와 사기, 돈 세탁, 마약사범, 신분동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시민권을 허위로 신청한 케이스들을 적발해서 이 가운데 56건을 모두 형사 기소하고 해당 이민자들에 대해 시민권 박탈과 추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동포 차세대들의 선천적인 복수국적 문제 해법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 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는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의 제14조 2의 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 국적자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때의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국적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23일부터 LA 인천 노선에 화요일 편을 추가로 운항합니다. 에어프레미아 LA 지점은 LA 인천 간의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이 같은 증편 조치를 취한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에어프레미아의 LA 인천 노선에 화요일 편이 증편되면서 기존 주 5회 운항에서 주 6회 운항으로 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목요일을 제외하고 주 6회 운항 시간을 보면 101 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 20분에 LA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LA 출발편인 102 편은 오전 10시 50분에 LA 국제공항을 떠나서 다음 날 오후 3시 4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라고 불리는 이 폭주자들의 난폭 운전 그리고 불법 레이싱이 급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교차로 곳곳에 타이어 자국 있는 곳들 많죠. 폭주족들이 와서 자동차 스피닝하고 돌아간 곳입니다. LA 경찰은 이에 집중 단속을 벌여서 지난 2주간 50명 이상을 체포했고 차량 25대를 압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캘리포니아 특별배상위원회가 흑인 주민들에게 인종차별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가주 배상특별위원회는 흑인 주민들에게 주정부가 인종차별 배상금을 지급하고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흑인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배상위원회가 꾸려진 이래 약 3년 만에 마련된 이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가주의 흑인 주민들에게 총 8천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은 19세기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의 후손으로 한정했습니다. 배상위원회가 6일 승인한 권고안은 흑인 주민들에 대한 주택, 교육, 투옥, 정책과 관련된 사회 전반적인 차별에 대해 인정하고 흑인 노예 후손들을 위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것, 그리고 적절한 배상 액수를 주정부가 계산해 책정할 것, 그리고 흑인 주민들에게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가 여기에 사회가 저지른 야만 행위에 대한 비난을 사과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배상위원회는 권고안에서 가주에서 평생을 거주해온 71살 이상의 흑인 주민들을 배상 수혜 대상으로 제한하고 1인당 보상금 액수를 120만 달러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위원회가 추산한 총 8천억 달러의 배상액은 가주 연간 예산인 3천억 달러의 2.5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라 배상안을 두고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주의 납세자들에게 너무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배상특별위원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승인했고 이는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배상위원회가 가주의 흑인 주민들에게 차별 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승인함에 따라 배상안은 가주 의회로 넘겨집니다. 최종 결정은 가주 의회가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다른 인종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추정 연구에 따르면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16세 이상 남녀 5,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시아계 응답자 22%가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대받는 인종에 대한 질문에는 51%가 백인이라고 답했습니다. 흑인의 경우 차별받는다는 응답이 전체 59%에 달했고 아시아계가 차별받는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16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한인타운에서 KYCC 비즈니스 창업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이 세미나는 웨스트 유가에 위치한 KYCC 본부에서 16일부터 25일까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창업 워크숍은 예비 창업주나 현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재무부가 국가 부도 사태, 채무 불이행을 경고하면서 정부 부채 상한을 올려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의회 지도부를 모아 조건 없는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G7 출장 기간을 줄인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우려를 전했습니다. 시한이 다음 달 초로 다가왔다며 의회가 정부 빚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Congress's job to do this. If they fail to do it, we will have an economic and financial catastrophe that will be of our own making. 상원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도 채무 불이행은 사회보장제도의 중단을 뜻한다며 협조하지 않는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To the MAGA Republicans' irreparable, irresponsible brinksmanship, hostage taking with the debt ceiling and the possibility of default. 현재 미 연방정부가 낼 수 있는 빚의 상한은 31조 3,800억 달러 수준.
채무 불이행에 이르면 주식시장 충격, 실업률 폭등, 연쇄 부도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가 재앙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강경한 자세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채 상한선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기금 폐지 등 공화당이 단독 통과시킨 정부 예산 삭감 법안을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You've got a choice between accepting the House bill or entering into a discussion which the Speaker's been trying to have with the President for some time for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of them. 곧 의회 여야 지도부를 만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문제에 협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서 열흘도 남지 않은 해외 순방 일정 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나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레이커스가 선전하고 있네요. 선전을 하는데 오늘 좀 가슴 아픈 소식 때문에 오늘 힘이 없었겠어요. 유정한 그 달러스 충격 사고 때문에. 저도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 이런 사고가 더 있지 않길 좀 바라고요. 레이커스가 원정 2차전에서는 사실은 스티븐 커리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완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서 토요일 날 열린 3차전 홈 경기에서 127대 97로 30점 차로 대파하면서요.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3차전 홈에서의 특히 3차전 경기에서는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25점 올렸잖아요. 그리고 아주 골 밑을 든든하게 버티면서 리바운드도 13개를 잡아냈어요. 더블을 기록을 했고요. 큰형님 르브론 제임스도 21점 올랐습니다. 그리고 디앤젤러스 레스를 3점슛 5방 터뜨리면서 21점으로서 3인의 멋진 콤비가 활약하며 대승을 거뒀어요. 일단 위를 점했죠. 그렇죠? 2승 1패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열리는 4차전이 3라운드 향해 어떤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레이커스는 그 플레이오프에서 팀워크가 살아나면서요. 모처럼 농구 팬들을 선물 싣고 있다고요. 골든 스테이트는요. 특히 3점슛 성공률이 레이커스보다 훨씬 떨어지면서요. 스테픈 커리의 분전에도 일단 불리한 상황이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임성재 선수 아쉬워요. 임성재 선수 아쉬워. 레이커스 선수가 지금 레이커스 마지막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 레이커스가 4차전을 만약 승리한다 하더라도요. 원정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3경기가 남아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아직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7시에 크립토닷컴에서 이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임성재 선수 말씀하셨는데요. PGA 투어가 리브 골프를 의식해서 그 특급 대회로 여러 대회를 승격시켰는데 웨스트파고 챔피언십 때 역시 $2,000만 걸린 큰 특급 대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셀럿의 페일 할로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한국의 임성재가 미국의 원덤 크라크의 6타 뒤진 10언더파 203타로 공동 5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3라운드까지 선두와 한타 뒤진 공동 4위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로 조금은 부진을 보이면서 우승 기회를 날렸어요. 이번 대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 상금이 $2,000만 함께 출전한 이경우는 6언더파 207타로 공동 20위로 마감을 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얘기 다 끝나셨습니까? 네. 제가 자꾸 말씀 안 끝났는데 제가 얘기를 중단에 자르고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소식 메이저리그 넘어가면 되겠죠? 네, 되는데요. 중간에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여기가 LA 다저스는 샌디에고 원정 3차 마지막 경기에서요. 풀리오 유리아스를 선발로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5.2이닝 후 4명의 선수들이 2점을 지켜주면서 주는 호투로 투수가 4명이 그 위에 나왔어요. 그래서 샌디에고의 5대2로 연장 10회 끝에 승리하면서요. 시리즈 연장 21승 14패로 초부지비 1위를 기록했는데요. 샌디에고 눈여겨본 곳은요. 어제 경기는 샌디에고의 김하성이요. 7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장하여서요. 5경기 만에 멀티 히트를 때리면서 선전했어요. 4타수 2안타.
연장 10회 초에 다저스 제임스 오트먼에게 2점 홈런을 내주면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서부직이 일단 샌디에고는 3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저스는 서부지구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야구 관련 소식이요. LA 다저스하고 샌디에고가 내년 개막전을 한국의 고척돔에서 예정돼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김하성은 어제 메이저리그 데뷔 후 300번째 경기에서 출장해서 멀티 히트를 쳤습니다만은 팀의 역전패로 빛이 조금 바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자, 이탈리아 프로축구 김민재 선수가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그 손흥민 얘기만 주로 나왔었는데 유럽 축구에서는 이번엔 수비수 김민재의 나폴리가 홈에서 피오 펜티나를 1대0으로 꺾고 33년 만에 세리에 A에서 우승을 확정을 했는데요. 나폴리 팬들은 디에고 마라도나와 모든 나폴리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수비수가 왔다고 소리치면서요. 힘을 외치며 괴물 수비수, 오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고마운 마음 열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축구장은 거의 광나는 동안이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정말로 대한민국 손흥민 외에 또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많이 뛰는데 자랑스럽고 이런 가운데 맨유가요. 6천만 유로 쓰더라도 김민재를 데려오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래저래 손흥민 이후에 수비수로서도 김민재가 아주 펄펄 나르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네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여러 성과를 더했다라고 대통령실은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원전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고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도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한일 회담의 성과, 과제, YTN이 짚어봅니다. 도쿄에 이어 52일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한일 정상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된 것에 나란히 큰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쪽 소득은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여름 오염 처리수 방류를 앞둔 현장을 국내 전문가들이 시찰할 수 있도록 약속받았습니다. 당장 오는 23, 4일로 파견 날짜가 정해졌고 구체적 규모와 범위는 이번 주 후반 국장급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사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 일본 정부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인적 뜻이라고 수위를 조절했지만 강제징용에 대해선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까지 포함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권에서 방치, 단절됐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제3자 변제 방식을 결단한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일 두 나라 국민 마음이 더 열렸다고 정상회담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두 정상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히로시마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유일영비에 나란히 참배하기로 했는데 희생자 대부분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서 일하던 강제동원 피해자로 알려져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훈풍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말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주 뒤 G7을 계기로 한일 정상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까지 제외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안보 협력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G7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어서 한미일 3국 공조 논의는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 NCG에 대한 일본의 참여까지 시사했습니다.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NCG에 대해 향후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건 그만큼 긴밀해진 공조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달 중순 히로시마 G7 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이 만나 논의할 3국 협력 방향성도 주목됩니다. 한미일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한미, 미일 각각이 그 영역으로 동맹을 확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방향성 또 구체적인 어떤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NCG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욱 견고해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이미 3차례에 걸쳐 이지스함 등이 참가하는 3국 미사일 방어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한미일 군사당국은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는데 3국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논의하고 조율하는 실무협의체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한미일 참여가 확정된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해상 차단 훈련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2018년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 등 한일 간 풀어야 할 문제도 여전합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레이더 조사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양국 간 신뢰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상호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마약 문제, 미국의 아주 큰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죠. 총기, 마약.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350만 명이 코카인 등 마약을 투약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유럽도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독자가 늘고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유럽 각국은 서로 공조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 둥둥 떠있는 70여 개의 정체불명 꾸러미. 건져 올려보니 유럽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마약, 코카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스페인 마요르카 섬 앞바다에서는 마약 밀매상들이 영화 같은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마약 밀매가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유럽 각국은 손을 맞잡고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But in terms of impact on city streets, in terms of violence in neighborhood, the organized crime and the drug trade are having a severe effect. 최근 유럽 8개 나라 경찰은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 근거지 150여 곳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조직원들을 체포했는데 은거지에서는 코카인은 물론 권총과 소총 등 무기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카페와 아이스크림 가게 등이 돈 세탁에 활용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선 코카인을 피자처럼 간단히 주문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코카인 투약자는 한 해 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약 거래와 투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력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가 간 경계가 무색하게 이미 유럽 곳곳으로 스며든 마약. 같은 위기에 맞닥뜨린 유럽 각국은 국경 없는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한 공동 퇴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지난 주말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을 열고 영국과 14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임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이 열린 지 70년 만에 치러진 대관식에서 찰스 3세 국왕은 섬김받지 않고 섬기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찰스 국왕이 부인 커밀라 왕비와 함께 다이아몬드 주빌리 마차를 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도착하면서 대관식에 막이 올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관식은 지난 1066년 윌리엄 1세부터 시작돼 찰스 3세는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40번째 국왕이 됐습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의 집전으로 진행된 대관식에는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빈 등 가족과 국가 원수급 100여 명을 포함해 세계
203개 나라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찰스 국왕은 국왕으로서 정의와 자비를 실현할 것을 맹세하면서 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In his name and after his example, I co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지난 1958년 9살 때 왕세자로 책봉된 뒤 65년 만에 찰스 국왕이 2.23kg짜리 왕관을 쓰면서 국왕으로 공식 선언됐습니다.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둔 화려한 대관식을 통해 찰스 국왕은 위용을 과시하고 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관식 비용은 1억 파운드, 우리 돈 1,7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왕실 지지율이 내려가는 데다 경제사정 (2023년 5월 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